네, 안녕하십니까. 당뇨와 바나톨 7강 강의, 바나톨과 함께 복용하는 코인젠 큐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암, 퇴행성 질환에서의 코인잔 큐텐 효과고요. 노화에 대해서는 코인잔 큐텐은 우리 몸에서 20세 때 가장 높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감소하면서 35에서 40세가 지나면 코인잔 큐텐의 합성 능력을 소실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코인잔 큐텐의 감소는 항산화 능력과 에너지 생산 능력 감소로 연결되어 보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암에 있어서의 효과는요, 코인잔 큐텐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암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양과 관련된 사이토카인을 억제합니다. 부작용이 없어서 유방암 환자에게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에도 사용하는데요. 당뇨 환자는 조직 내에 코인잔 큐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에서 코인잔 큐텐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혈압을 떨어뜨리고 장기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내피 기능 증강을 가져와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에서 코인잔 큐텐이 페노브레이드와 함께 사용할 때 혈관 확장 기능을 가집니다. 코인잔 큐텐이 베타세포를 자극하여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당뇨 환자에게서 코인잔 큐텐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며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호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킨슨 질환이고요. 과도한 활성산소 생산은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도파민성 세포 죽음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잔 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파킨슨병처럼 활성산소가 관여하는 질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 질병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낮추고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면역 기능이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코인잔 큐텐의 최적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들 면역 증강 효과는 대식세포의 포식 능력을 증가시키고 감염에 대한 과립백혈구 생성을 늘려줍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서는요, 영양결핍과 면역질환을 동반한 복잡한 질환입니다. 비록 영양결핍을 교정한다 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영양 공급은 증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가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연관된 질환의 병인에 관여하기 때문에 코인잔 큐텐의 항산화 작용이 도움이 됩니다. 치주질환이고요. 치주질환은 성인에게서 60%, 노인에게서 90%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합니다. 비록 구강 내 위생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치주염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주 조직의 치유를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코인잔 큐텐의 적당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치주 조직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하니 60에서 90%가 코인잔 큐텐 농도가 낮아 있었습니다. 백혈구 내에서도 86%가 코인잔 큐텐이 낮아 있었고요. 이들 결과를 통해서 치주질환이 코인잔 큐텐 결핍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번에 강의처럼 치주염이나 치주질환이 많이 걸립니다. 위궤양, 코인잔 큐텐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인해 궤양 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호점막 생성과 위점막의 재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코인잔 큐텐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의존성 과정이 요구됩니다. 천식의 병인으로 활성산소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항산화제를 통해서 항산화 능력 증강은 중요한 치료적 방법이 됩니다. 다른 항산화제처럼 코인잔 큐텐은 천식 환자에게서 감소되어 있으며 코인잔 큐텐의 복용은 산화 스트레스와 천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비타민 학회의 임상연구 자료시고요. 요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5명의 당뇨 환자에게서 하루 코인잔 큐텐 60mg을 복용시켰더니 3개월이 지난 뒤에 인슐린 합성과 분비가 증진되었고 혈당 조절도 수월해졌습니다. 20명의 당뇨 환자에게서 코인잔 큐텐 초기 치료부터 복용시켰더니 인슐린 합성과 말초 혈당 이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자료를 나중에 한번 쭉 보시고요. 근육질환에서의 코인잔 큐텐 임상 연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35세 브라질 여성에서 골격근 조직 검사를 했더니 추출된 근육에 미토콘드리아의 과도한 지방이 보였고 산소 소모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육 분석에서 코인잔 큐텐 농도는 정상의 25% 아래로 있었고요. 매일 코인잔 큐텐 150mg을 복용하고 난 후에 주관적인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섭취 권장량이 100ml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근육 운동을 하시거나 이제 만성 피로 상태에 있으실 때는
100ml 먹으면 안 되겠죠. 더 드셔야 됩니다. 불임에서의 코인장 큐텐 효과고요. 최근 연구에서 코인장 큐텐이 낮은 경우 정자세포의 운동성과 모양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욱이 낮은 코인장 큐텐을 가진 정자세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 때 특히 정자 운동이 떨어져 있어서 불임이 오신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특파성 불임을 가진 환자에게서 코인장 큐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중 맹금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코인장 큐텐 200mg을 중군해서 위약군에 비해 전액 내 코인장 큐텐 농도가 증가하였고 정자의 운동력도 호전되었음을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요. 미토콘드리아 내의 생체 에너지 능력과 항산화 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200mg로 실험을 했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100mg가 지금 식약청의 섭취 권장량이 100mg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드셔야 되겠죠. 유해물질에서의 코인장 큐텐 효과입니다. 유해물질 노출은 미토콘드리아의 내 호흡기 사실에 영향을 주고요. 호흡기 사실에 대한 손상은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 강도를 감소시켜서 세포 자멸을 증가시킵니다. 코인장 큐텐은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 손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비록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어렵지만 유해물질로부터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 코인장 큐텐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제 담배에 대한 나오는 그 물질들이고요. 뭐 페놀도 나오고요. 이거 안 드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안 피시면 좋은데 이게 중독성이 아주 강한 거라서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은 마음 독하게 먹지 않으면 좀 쉽지 않으시죠. 이거 중독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끊기가 한번 하게 되면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담배를 피시면 제일 안 좋은 게 혈관 손상이 상당히 심해지시기 때문에요. 오래 피시면 뭐 다른 독성 물질이 들어와서 영향도 주지만 특히 혈관 손상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금주 금연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못 끊고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게 한번 끊으면. 운동에서의 코인장 큐텐 효과고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올림픽 선수나 세계적인 스케이트 선수, 야구, 축구 선수들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심장질환이나 암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즉 적절한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반면 격렬한 운동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운동량은 굉장히 많으며 이런 반복적인 격렬한 운동은 조직을 꾸준히 파괴시킴으로써 산화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었을 때 운동 시 생기는 과도한 산소 소모와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조직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활성산소는 혈관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마라톤 경기 때마다 한두 명씩 사망하는 경우를 자주 관찰하는데 주로 40대 무증상 남자로서 원인은 대부분 심한 강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극심한 항산화 부족은 만성적으로 몸을 지치게 만들고 변함없는 활성산소 스트레스는 조기 심질환과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인장 큐텐을 운동하기 전에 미리 복용한 마라톤 선수에게서 다른 대체중과 비교 시 조직 손상이 적었음을 보였고요. 그러므로 운동 시 코인장 큐텐에 같은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동반하는 강한 운동은 나중에 당 조절을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운동요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벌 워킹처럼 걷기,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운동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 조절이 되신 상태에서의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고도한 운동은 근육 손상을 유발시키고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코인장 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운동 시 근육 손상과 산화 스트레스의 효과적인지를 보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이 된 18명의 학생은 일본에서 유명한 검도 선수들이었고요. 치료군에는 코인장 큐텐 300ml를 주고요. 대조군에서는 위약을 20일 동안 주었습니다. 그 결과 코인장 큐텐을 준 군에서 운동에서 생긴 근육 손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300ml를 실험했네요. 그래서 본인의 먹었을 때 뭐 코인장 큐텐, 코큐텐을 먹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상이 없고 뭐 별 큰 반응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복용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복용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적절한 치료의 양을 복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먹었다고 해서 다 효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양, 나한테 필요한 양, 내가 운동을 하시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혈관병이 있는 분들이 섭취할 양이 틀리고요. 특히 저번에 말씀드린 뭐 알츠하이머 치매라든가 이렇게 뇌혈관이나 이쪽 혈관의 부분에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먹는 양이 틀립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지만은 적절하게 필요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내가 이거 먹으라 하니까 이것만 먹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질병에 맞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피로 환자에게서 코인장 큐튼 효과를 보기 위해서 17명의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중 면검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치료군 코인장 큐텐이 100에서 300mg를 주고 대조군을 유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군에서 주관적인 피로가 감소하고 신체 수행 능력도 호전됨을 보였습니다. 저희도 코인장 큐텐을 드시는 고객들한테 제일 많은 반응이 나오는 게 이 만성 피로감이 없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증, 특히 어깨 통증하고 뭐 고관절 통증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코인장 큐텐 복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코인장 큐텐은 장기간 사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는 매우 안전한 물질이고요. 단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로요, 기운이 너무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람들은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코인장 큐텐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카페인 유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커피 한 잔을 마신 후에 느끼는 증상으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영양제로 주는 것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정어리, 소, 간, 그 다음에 돼지 간, 뭐 닭다리, 이거 소 간이거든요. 돼지 간, 닭다리, 청어, 시금치, 감차, 오렌지를 드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셔서 카페인 유사 효과가 나와서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 때 시간대를 저녁 때 드시지 마시게 하고 아침이나 점심 때 드시게 하시면 이 증상은 없어집니다. 수면 장애, 예, 여기 나오죠. 일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코인장 큐텐을 복용하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기 전에 복용해서 이게 이제 저녁 때 복용하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심계 항진, 설사, 식욕 감소, 경미한 오심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용량을 줄이거나 식사 도중 복용하게 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가장 좋은 건 식사 후에 두 정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이게 너무 심하시면은 용량을 좀 줄여서 조절하신 다음에, 왜냐면 몸이 지금 이 양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거거든요. 주로 이제 반응 나오신 분들 보면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눈을 못 뜰 정도로 피곤이 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졸립기도 하고 엄청나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용량을 줄여서 몸이 적응할 단계를 지나신 다음에 다시 정량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몸에도 회복되시면 양을 더 증강시키셔도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훨씬 더 빠릅니다. 코인장 질환별 치료 용량이고요. 여기 보시면 35에서 40세 이상은 50mg을 투여하시는 게 좋고요.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50에서 100mg. 섭취 권장량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전이 있는 경우에도 100mg, 특히 암인 경우에 최대한 400mg까지 투여를 권하고요. 뇌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용량이 좀 높습니다. 1200mg까지 투여를 권하고요. 근육질환이 있는 경우도 1200mg, 치주질환인 경우는 하루 권장 섭취량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요, 이게 고지혈증이 있어서 100mg 드셔야 되는데 이제 아껴 드신다고 하루에 먹어야 하는 게 4정이다 그러면 이제 2정만 드셔 본다든가, 그 2정을 꾸준히 드시는 상태에서 이제 한두 달 지났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예, 효과가 없는 줄 알고 이제 복용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양이 틀립니다. 이렇게 특히 암 환자한테 권해서 투여해서 암 환자가 드신 경우에는 최대 400mg까지 투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점이 바뀌어졌네. 네. 이건 이제 조경윤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산화물의 대표적인 형태인 과산화수소를 제브라피쉬의 배아세포에 처리해서 얼마나 빨리 산화물의 생산과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는지를 비교해 본 겁니다. 사실 젊고 건강할 때는 활성산소가 잘 배출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만,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과식, 흡연, 과도한 운동으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활성산소 증가기도 보이시죠?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네, JTBC에서 나던 캡처한 거고요. 과식에는 활성산소 변화고요. 네, 남자 여자 보시면 과식을 했을 때 2543이 3240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급격히 증가하시죠.
과격한 운동 했을 때도 935인데 평상시에는 운동 끝났더니 1800 4까지 올라갔죠. 그 2배 이상 치고 올라간 겁니다. 여기도 평상시에는 480인데 흡연할 때 엄청나게 올라가시죠. 활성산소가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없는 건데 흡연이 끝나면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동환 원장님의 글이고요. 여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항산화제를 해줄 수 있는 게 보통 비타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폴리페놀, 여러 가지 항산화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 대표적이죠. 망간, 아연 이런 것도 있고요. 풍부하게 들어있는 게 현미 식사고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건 마늘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혈관성 출혈이 심하신 경우에는 마늘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강황, 울금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메가3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오메가3 드시고 마늘 드시고 먹는데 피로감이 해소가 안 되고 더 피곤해진다 그러면 복용을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미세 출혈, 특히 모세혈관 내에서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시거나 고지혈증이 심하시거나 일단은 혈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마늘이라든가 오메가3를 많이 이제 권하는데요. 근데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마늘하고 오메가3가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은행잎 계열, 기넥신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이 더 심해집니다. 종합 비타민, 종합 미네랄, 종합 비타민도 있고요. 활성산소를 어찌해주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던져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항산화제입니다. 그런데 코인장 큐텐은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하면 퀴논 구조에 화학적으로 아이소프렌 구조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장 큐텐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코인장 큐텐은 사실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만들어지는 게 줄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보통 20살 때 최대로 정점을 찍고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점점 줄어듭니다. 코인장 큐텐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몸에 충분히 있으면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 벽 같은 데에서 활성산소로부터 받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비타민 바이브라고 책에서 이제 출처한 거고요. 코인장 큐텐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발견되는 산화방지 성분입니다. 계속 말이 나오죠.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신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코인장 큐텐이 없다면 세포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저 멈춰버린다고 이야기하죠. 나이가 먹을수록 코인장 큐텐 수치는 내려갑니다. 아마도 노화가 원인인 수많은 질환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부적절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병균 감염 역시 코인장 큐텐의 적절한 공급을 방해합니다. 코인장 큐텐은 비타민과 동일한 산화방지 역할을 하고 몸에 활력과 에너지를 주며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잇몸병을 치료하며 면역체계를 향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국립신경장애 뇌졸중 연구소가 신경학 연구 2002년 10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고 나왔습니다. 코인장 큐텐은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켜 파킨슨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계속 지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네요. 이런 케이스가 생겼으면 코인장 큐텐을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체험 사례 내용이고요.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신데요. 4년 동안 콜레스테롤치가 아주 높은 상태이셨는데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물 복용을 권했으나 부작용 우려해서 복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010년 1월부터 코큐텐시 저희 제품명이고요. 6월 8일 병원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치가 197로 정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 수준은 0에서 200까지이고요. 197 나온 자료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사는 저번에 반화떨 체험사례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세부 내용들은 별도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체험사례 리포트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큐텐 C가 이제 제품명이고요. 두 가지 기능성을 잡았습니다. 코인장 큐텐하고 비타민 C를 잡은 거고요. 600mg 120정으로 포장되어 있고 하루 아침 저녁으로 2정씩 드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녁에 수면 방해가 되시면은 아침이나 점심때로 복용 시간대를 달리하시면 됩니다. 그 용량이 너무 많으셔서 느껴지는 반응이 너무 세게 나오시면은 2정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만성질병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하루 4정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식후에 2정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비타민 C가 600m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면 속 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ml짜리 120정으로 포장, 아침 저녁 2정씩 드시는 거고요. 한풍 네이처팜에서 제조를 했고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분은 55,000원으로 포장되어 있으시고요.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